병원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진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의사의 입만 바라봤는데요. 잠시 뒤 믿기 힘든 말이 떨어졌습니다. 차오름 환자와 적합합니다. 진이의 손끝이 굳었어요.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기에 결과가 나와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이는 오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방을 잘못 찾은 영주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의사 앞에 앉은 진이와 책상 위 결과지, 그리고 차오름과 적합이라는 글자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진이도 영주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부딪혔는데요. 영주는 놀란 기색을 누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방을 잘못 찾았네요. 그대로 문을 닫고 나온 영주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진이가 부탁을 거절한 뒤 아무도 모르게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챘으니까요. 그 일이 있기 몇 시간 전 진이는 세리에게 출판사 일정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영주와 마이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오름의 얼굴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그려준 작은 물고기 그림을 오름이 좋아한다는 말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료진은 가족들이 모두 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진이 역시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이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검사를 받겠다는 결심보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검사를 마친 진이는 곧바로 출판사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그림 앞에 앉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작은 물고기를 그리려 할 때마다 병실에 있던 오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이미 검사는 끝났고 결과는 자신이 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진이는 마음 한쪽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일치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세리와 영주 사이에 또 어떤 상처를 만들지 쉽게 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간 도희는 다른 불안을 확인하려 했어요. 지우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과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도희의 전시회가 끝난 뒤 결혼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도희는 전시회 직후 가능한 예식 날짜를 알아본 뒤 하나를 임시로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서두르려는 게 아니었어요. 지우가 아직 자신과의 결혼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도희는 예식장 자료를 내밀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시회 끝나고 가능한 날짜가 얼마 없더라? 그래서 일단 하나 잡아봤어. 말은 가벼웠지만 눈은 지우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료를 한번 내려다본 뒤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취소해. 지금 날짜를 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예상했던 기쁨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도희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전시회 끝나면 결혼하기로 했잖아. 지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도희는 더 이상 돌려묻지 않았어요. 네가 미루고 싶은 게 예식 날짜야? 아니면 나랑 하는 결혼이야?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도희가 확인하려던 답은 충분했어요. 지우의 마음이 그대로라는 확신을 얻으려 했다가 오히려 두 사람의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희는 자료를 챙기지 못한 채 지우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지우가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돌아온 건 약속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취소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몰아붙이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답까지 듣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희는 질문을 던진 채 지우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대답이 오히려 가장 분명한 대답처럼 남았어요. 도희의 불안은 더 이상 참 막연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정을 마친 세리는 사빈과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세리는 대표 자리에 앉은 뒤 사람들 앞에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요. 사빈 앞에서는 굳이 체면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빈은 세리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전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세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빈 씨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평범한 말처럼 들렸지만 세리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조용해진 뒤 세리는 사빈을 바라봤습니다.
농담을 던지듯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사빈 씨, 우리가 20살에 만났으면 어땠을까? 사빈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너무 진지하게 들린 것 같자 곧바로 웃었어요. 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사빈도 웃으려 했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농담이었다며 말을 거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진 뒤에도 그 질문은 두 사람 사이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혼자 돌아선 세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만났으면 지금과는 달랐을까? 사빈 역시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원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평소처럼 식사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족처럼 보였지만 정원의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정원은 혼자 남는 순간 표정을 지웠어요. 휴대전화에서 승우의 번호를 찾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전화는 걸지 못했지만 승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가족 앞에서 웃는 얼굴과 혼자 남았을 때의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 정원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점점 자신이 아닌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정원은 업무를 핑계로 승우가 있는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승우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볼일을 마친 뒤 돌아가려다가 회사 옥상에서 혼자 있는 승우를 발견했습니다. 승우는 예상하지 못한 정원의 등장에 놀랐어요. 여긴 왜 왔어요? 정원은 일 때문에 왔다가 바람을 쐬러 올라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요. 승우가 먼저 가족들과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원은 익숙한 대답을 꺼냈어요. 응. 잘 지내. 하지만 승우는 그 말보다 정원의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원도 더는 괜찮은 척할 수 없었어요. 잘 지내는 척하는 건 익숙해. 짧은 말이었지만 승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자신이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걸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 잘 지냈어?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그 침묵만으로도 승우가 자신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정원은 더 묻지 않고 돌아섰고 승우는 옥상에 홀로 남아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승우는 이전보다 조금 들떠 있었어요. 정원이 자신을 완전히 지운 게 아니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주는 승우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어요. 정원이라는 여자 만났니?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영주는 그릇을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어요. 괜한 기대하지 마. 승우는 정원이 행복하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게 있어. 정원 씨도 지금 힘들어해. 영주는 곧바로 말을 잘랐어요. 그래서 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여자가 힘들어하면 내 여자가 될 것 같아? 승우가 입을 다물자 영주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너희 둘한테는 희망이 없어. 영주는 정원을 미워해서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승우가 또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승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영주는 순간 화가 치밀어 냄비를 들고 승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또 유부녀 기다리면서 내 인생 망칠 거야? 승우는 영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원과 나눈 짧은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분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번엔 정원 씨가 선택하게 둘 거야. 영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승우가 다시 같은 길로 들어서는 걸 막고 싶었지만 이미 승우는 정원의 선택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정한 뒤였어요. 그 무렵 진이는 병원으로 돌아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앞에 놓고 같은 말을 전했어요. 차오름 환자와 적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확인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진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고 영주가 들어왔다가 멈췄어요. 책상 위 결과지를 본 영주는 모든 걸 알아챘지만 아무것도 못 본 척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영주가 사라진 뒤 의사는 보호자에게 적합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진이는 곧바로 막았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자신의 이름은 오름의 가족에게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의사가 보호자인 세리에게도 숨길 생각이냐고 묻자 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엄마도 절대 알면 안 돼요. 진이는 세리가 알게 되면 자신을 막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 선택이 세리와 영주의 새로운 싸움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진이에게 다시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이미 오름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두려움을 견디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졌거든요. 진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전 그 아이가 꼭 저 같아요. 오름을 살리는 일은 영주를 위한 선택도 차씨 집안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어요. 자신과 닮은 아이를 외면하지 않기 위한 진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진이 앞에는 영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네가 원하면 모르는 척할게. 진이는 잠시 영주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보다 오름을 먼저 생각하며 몰아붙였을 사람이 이번에는 진이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기증할 거예요. 영주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이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오름이를 살리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아줌마가 뭘 해주든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영주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름의 목숨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평생 마음속에 묻어둔 요구를 꺼냈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바로 잡아주세요. 영주는 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진이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차진이로 만들어주세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름의 기증보다도 더 깊이 묻어둔 과거가 한순간에 끌려 나온 듯 했어요. 진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차민기 딸인데도 한 번도 아버지 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설명해야 했고 설명해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이 그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진이는 영주가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영주는 차민기의 배신뿐 아니라 자신이 진이를 가족 밖으로 밀어냈던 세월까지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름이를 살린 사람이 저라는 건 평생 숨겨도 돼요. 대신 제가 누구의 딸인지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주세요.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이가 원하는 건 고마움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이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이는 영주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름이는 차씨 집안의 아이라서 모두가 살리려고 하잖아요. 저도 같은 사람의 딸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차씨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오름을 살리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 동안 진이는 같은 피를 이어받고도 가족의 바깥에서 살아왔습니다. 영주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외면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민기의 서류와 어린 진이의 출생 관련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영주는 나진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정정에 필요한 신청서를 꺼냈어요. 빈 이름칸 앞에서 손이 멈췄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펜을 움직여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차진이. 영주는 자신이 쓴 세 글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네가 민기 씨 딸이 아닌 건 아니었는데. 바로 그때 승우가 방문 앞에 서서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승우는 차진이라는 이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주는 서류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진실을 이제야 마주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중이야. 영주의 손 아래에는 나진이가 아닌 차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